7월 6일 금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새로 출범한 제8대 인천시의회가 300만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용범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인천일보사를 방문해 이 같은 각오를 밝혔습니다. 60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인천 5.3 항쟁에 갖가지 숨겨진 사실들이 32년 만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기록원이 당시 시위 동향 보고와 수사 자료 등 정부 기록물을 전격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우석재 안성시장이 비서실장 직급을 한 단계 높이고 비서실 직원도 5명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조례 개정 절차 없이 단행한 인사여서 편법 시비를 낳고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직 개편과 인재 등용에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허종식 정무경제부시장 내정자 임명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고, 경기도는 연정부지사 호칭을 평화부지사로 바꾸는 개정 조례안을 내놨습니다. 수원, 안양, 군포에서 인천과 김포 공항을 오가는 노선에 공항 리무진 대신 전세버스가 투입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비스 질 저하로 승객 불만이 잇따르면서 경기도의 공항버스 문제 해결책 찾기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옹진군이 천혜의 관광지인 장봉도 옹암해수욕장에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문제는 수령 100년 된 소나무 군락지가 마구 파헤쳐지고 있다는 점인데 섬 주민들이 건축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금요일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천판 이면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 영상으로도 보셨습니다만 새로 출범한 제8대 인천시의회가 300만 인천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흐트러짐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는 내용 사진 기사로 비중 있게 싣고 있습니다. 제8대 인천시의회가 원 구성을 순조롭게 마치고 공식 출범했지요. 어제 제8대 인천시의회 이용범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인천일보사를 방문했는데요. 30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오로지 이 주민들만 쳐다보면서 임기 동안 소임을 흐트러짐 없이 다해 나가겠다. 그래서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 이런 각오를 굳게 다졌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3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인천 5.3 항쟁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1987년에 있었던 60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었는데요. 그랬던 인천 5.3 항쟁, 이 32년 만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 이런 내용 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인천 5.3 항쟁을 비롯한 정부의 비공개 기록물 16,000여 권을 공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이 가운데 인천 5.3 항쟁에 대한 국가기록물은 당시 인천경찰청이 생산하고 작성했던 시위 사건 종합수사 상황, 종합수사 보고, 또 수사 경위 보고, 수사 지휘 품신 등 이런 자료들이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시다시피 5.3 인천항쟁은 1986년 5월 3일 인천 주안역 앞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일어났는데요. 시민단체와 대학생, 근로자, 시민 등 수천여 명이 집결해서 당시 대통령 직선제 등을 요구했지요. 또 신민당의 각성, 이원 집정부 개원 반대를 외치면서 국민헌법 제정과 헌법 제정 민중회의 소집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발생한 전국적인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됐다. 이런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구면 경기 메트로 기사 보시겠습니다. 우석재 안성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편법으로
첫 전보 인사를 단행해서 말썽을 빚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우 시장이 취임과 함께 했던 인사는 기존 6급이 맡았던 비서실장 직급을 5급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고 기존 비서실 직원 숫자도 4명이던 것을 5명으로 1명 늘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 시장은 이 비서실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인사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채 먼저 비서실장 직급을 상향 조정해서 인사 발령을 냈다는 점이 문제인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직사회에서조차도 조례안을 고치지 않고 직급을 상향하는 것은 분명한 이 편법이다,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래서 안성시가 뒤늦게 오는 18일 개회할 예정인 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이면과 경기판 이면 종합면 보시겠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끌고 있는 시정과 도정의 새로운 조직 개편 그리고 인재 등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박남춘 시장과 함께 시정을 이끌어 나갈 개방형 직위 공모에 나섰다라는 것인데요. 정무경제부시장과 감사관, 또 4급 상당의 개방형 직위인 대변인 브랜드 담당관, 소통 담당관, 평가 담당관, 중앙협력본부장 등 모두 7개 직위를 대상으로 공모를 냈다고 하는데요. 이미 몇 차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인천시 신임 정무경제부시장 후보로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구갑 지역위원장이 이미 내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 임명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 이 경기 연정을 담당했던 과거 연정협력국을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평화협력국으로 이름을 바꾸고요. 연정부지사도 평화부지사로 호칭을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정원조례 개정안을 오늘 아침에 입법 예고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재명 지사는 이 첫 평화부지사의 이화영 전 국회의원을 사선이죠. 이화영 국회의원을 이미 내정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조직 개편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경기판 1면과 3면 보시겠습니다. 수원과 군포, 안양에서 인천공항 그리고 김포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 기존의 경기도에서 이렇게 공항을 오가는 버스는 공항 리무진 버스가 운영이 됐었는데요. 남경필 지사 마지막 순간에 이 전세 버스가 투입되는 것으로 면허가 갱신이 됐죠. 그러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제 전세 버스가 공항 노선에 투입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이용 승객들이 공항 리무진 버스에서 전세 버스로 바뀌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불만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인데요. 남경필 지사 재직 당시 이 경기도가 공항 버스를 시외 면허로 전환하면서 그 과정에서 무리한 행정 또는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공항버스 문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와 또 민간 사업자 그리고 현재 경기도가 각기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실제 문제 해결까지는 요연하다, 그리고 혼란에 빠져 있다, 이런 내용을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판 19면 사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옹진군이 인천국제공항 앞에 있는 천혜의 관광섬이죠. 장봉도 옹암해수욕장에 건축 허가를 내줘서 말썽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옹진군 장봉도 섬 주민 30여 명이 어제 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당장 옹진군은 옹암해수욕장의 건축 허가를 취소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까닭을 알아봤더니 옹암해변에 지금 현재 수령 100년이 넘은 소나무 군락지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데요. 건축 허가가 나면서 이 일대에 수령 100년 된 소나무들을 무차별적으로 베어내는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섬 주민들은 이렇게 되면 아름다운 장봉도 해변을 보여줄 수 있는 이 관광지가 훼손이 돼서 먹고 사는 문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당장 건축 허가를 취소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옹진군의 반응은 어떨까요? 옹진군은 이 건축 허가에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당장 취소할 수는 없다. 다만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인천일보 주요 기사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천, 경기 인천의 핫 이슈 짚어보는 이슈 톱파보기입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제 초중 고등학생들도
곧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름방학을 맞는 학생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또 전시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인천일보 여승철 문화체육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색 체험전이 열린다는데요. 그 소식부터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보통 일상에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예술 작품으로 변신해서 하는 그 이색 체험전, 반쪽이의 상상력 박물관전이 열리는데요. 오는 19일서부터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 전시실에서 한 달 동안 관객들을 만납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준비한 이번 전시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유발시키는 동시에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사물에 대한 인식 전환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상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로 예술 작품을 만든다. 참 특이한 것 같은데요. 대체 어떤 그 체험전이길래 그런가요? 혹시 반쪽이라고 아시죠? 옛날에 1990년대에 반쪽이의 육아일기로 유명한 그 최정현 작가가 예를 들면 의자로 만든 문어, 또 키보드로 만든 거북이, 소화기로 만든 펭귄, 소뚜껑으로 만든 자라, 흔히 이제 쓰레기로 취급해버리는 산업 폐기물을 이용해서 조형 예술 작품 160여 점을 제작해서 전시하는 건데요. 네. 전시되는 많은 작품은 이미 초중등 그 교재에도 수록돼 있어서 교육적 가치도 아주 높습니다. 상상력이 이렇게 돋보이는 동식물 작품 외에도요, 정치, 경제, 사회 등 25년간 그 사회 전반을 두루 그려낸 시사평론가로 활동한 최정현 작가의 저력이 녹아있는 작품들도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익명성의 병폐를 다루기 위해 마우스와 키보드로 제작한 네티즌 시리즈라든가 미군용 도시락과 철모로 만든 미국을 먹여 살리는 장수 거북 등은 현실을 풍자적으로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시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최정현 작가가 어린이들과 함께 옷걸이 작품 만들기 체험을 하는데요. 이때는 작가와의 대화 시간을 2시간 동안 같이 갖습니다. 그래서 작가하고 그 어린이들이 작품을 함께 만들면서 아이디어를 나누다 보면 어린이들 마음속엔 소중한 추억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또 환경보존 의식도 일깨울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전시회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런데 같은 곳에서요, 오늘부터 바로 뜻있는 어떤 미술 전시회도 열린다는 소식이 있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서양화는 이제 그 캔버스에다가 유화로 이렇게 붓으로 그리는 작업을 하시는 건데요. 유재민이라는 이제 서양화가는 캔버스가 아닌 그 대형 사포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로 유명한 분입니다. 네. 유재민 작가의 19번째 개인전이 오늘부터 12일까지 인천문화예술회관 미추홀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예. 유 작가는 그 인천에서 나고 자란 그런 분인데요. 평소 그 자신의 분신처럼 산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산의 메아리를 화폭에 담아내는 작업을 계속 일관되게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번 전시회는 산의 풍경을 담은 작품들하고요. 또 이런 정물화 한 40여 점이 소개됩니다. 유 작가의 작품은요, 퍼포먼스의 흔적과도 같다는 그런 평을 받으며 오방색을 근간으로 하는 음양 오행의 원리를 작품 속에 구현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부적처럼 애군을 막아주기를 기대하며 붉은색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붉은색. 그런데 유 작가는요, 사실 실제 그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실명 작가입니다. 1998년 그 발병한 그 뇌종양의 혹이 그 시신경을 가로막아서 오른쪽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도 계속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 작가는 인천시 장애노인의 고문으로 계시면서 이번 전시를 인천시 장애노인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유 작가는요, 그 서라벌 예대를 졸업하신 다음에 인천의 그 선인중고에서 미술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1982년 일본으로 유학을 하는데요.
도야마 미술학교에서 5년 동안 수학을 하셨습니다. 1969년 국전 입상과 현대미술대전 특별상을 수상하며 그 한국화단에 그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유 작가는 현재 인천시 미술협회 고문과 국전 작가회 회원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분이군요. 한쪽 눈이 실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에 대한 자기 작품 활동에 대한 열정을 결코 놓지 않는 그런 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부평구 문화재단이 부평 아트센터에서 우리 누구에게나 익숙한 고전이죠. 햄릿을 특별히 재해석한 연극 공연을 연다는 소식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부평 아트센터 상주 단체로 선정된 엔드 시어터라는 극단이 준비했는데요. 예. 오늘 6일과 7일 이틀 동안 부평 아트센터 달누리 극장에서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재조명하여 세월호 참사를 그린 도처의 햄릿이란 연극을 선보입니다. 예.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그 햄릿의 유명한 대사 아시죠? 네. 도처의 햄릿은 이 대사로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원작 햄릿을 통해 기록되지 않은 시간을 추적하여 사회적 주류 집단 입장에서 쓰인 텍스트를 사회적 소수자 입장에서 재조명한 작품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소 어렵긴 합니다만 굉장히 좀 울림이 있는 그런 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반쪽이의 상상력 박물관전, 또 유재민 화가의 그림전, 도처의 햄릿 모두 볼만한 공연 또 전시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토파보기 한여름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전시, 인천의 이색 체험전까지 두루 살펴봤습니다. 인천일보 여승철 문화체육부장이었습니다. 생생정보알려뷰 날씨 정보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찜통더위에 뚜렷한 비 소식 없이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인천 28도, 의정부 25도, 수원 용인 26도, 평택 27도를 보이겠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보통, 자외선지수 매우 높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정보입니다. 바람은 서해중부 앞바다 초속 5에서 9m, 물결은 최대 1m로 일겠고 서해중부 먼바다 초속 7에서 12m로 불며 물결은 최대 2m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나는 내 마음의 선장이다.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 이상 생생정보 알려뷰였습니다. 지금까지 7월 6일 금요일 인천일보TV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더욱 알찬 뉴스로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